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잘 들립니다. 안녕하세요. 잘 들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들 수강은 어떻게 하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진도는 잘 나가고 계시는가요? 대답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선생님들 이제 수강하시는데, 소모임 이렇게 한 번씩 참석하시는 소모임도 자주 열면 바쁘신 와중에 한 번씩 오시는 거는 부담이 안 되시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한 번씩 참석하실 수 있는 소모임을 조금 열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필독서 중에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하고요. 어쨌든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반장님이 요약 발표 한번 해주시고 제가 그다음 얘기할 건데 혹시나 오늘 하시면서 나도 요약 발표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선생님 있으시면 앞으로 필독서로 이렇게 일회성 소모임을 계속 해보고자 하니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시는 소모임은 이제 필독서를 저희가 혼자 개별로 다 읽고 있는데 같이 읽고 이야기 나누는 데도 의의가 있고 그리고 이렇게 소모임 하고 나면 제가 이제 소모임 보고서를 공유해 드릴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간단하게 소감만 쓰시면 이제 졸업 과제의 선택 과제 하나로 소모임 보고서 제출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제가 어, 소모임 여기 모임이 끝나고 나면은 공유 단톡방에 공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행은 첫 번째로 우리 8반 반장님이신 민준범 반장님의 회복 탄력성 요약 발표 먼저 한번 듣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다음으로 김주현 교수님의 여러 가지 저서 중에 마음 근력 시리즈를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저희가 돌아가면서 간단한 책 이야기 하고 전체 소감 나누기로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제 8반 반장님이신 민준범 반장님의 회복 탄력성 책 요약 발표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8반 반장 민진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여기 지금 참석하신 분들이 한 5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교수님이랑 다른 반장님도 계신 것 같고, 따지면 한 4분 정도 되시네요. 4분 정도 되시는데, 그 4분, 혹시 여기 회복 탄력성을 읽어보신 분은 채팅창에 1이라고 써주시고요. 안 읽어봤다 2라고 한번 써줘 보시겠어요? 반장님이랑 멘토님 제외하고, 네, 읽어보셨고, 남명 선생님 읽어보셨고, 윤혜 선생님 읽고 계시고, 네, 일단 2분 대답 들은 걸로 하고, 그러면 혹시 우리 김익환 교수님의 강의 중에서 이 회복 탄력성에 대한 강의가 4개가 연달아 나오는데 그 강의를 하나라도 들어보신 분 3번, 안 들어보신 분 4번 한번 써보주세요. 들어보셨다. 네, 강의 다 들으신 분들이 2분이세요. 네, 그러면 사실 우리 아이캔 대학 수강생들이 읽는 책들 중에 우리 김익환 교수님이 제일 요약을 많이 해둔 책이 요 회복 탄력성이에요, 사실상. 4번에 걸쳐서 거의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했기 때문에, 요거 요약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이기도 해요. 비교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저는 저만의 방식으로 요약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일단 파트 1 부분에 보면 회복 탄력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파트 1에서는 회복 탄력성이라는 건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고 또 마음의 근력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회복 탄력성을
고무공과 유리공으로 잘 표현해 주셨어요. 고무공이라는 거죠. 그래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은 뛰어 올라서 자기 자리에 올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상까지 올라가는 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여기서는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경을 극복하는 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2장에서 이제 역경을 극복한 사람들의 예시가 8가지에 걸쳐서 쭉 나오게 되는데, 사실 저는 이 내용들을 읽으면서 많이 감동을 받았고요. 이 책의 전체 부분 중에 저는 사실 이 2장에서 저는 가장 감동을 받았어요. 사람들마다 다 어느 부분에서 정말 느끼는 것들은 다 다르겠지만, 과연 저럴 수 있을까? 특히 첫 번째 나오는 서울대 이상목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잘 나가던 교수님께서 큰 사고를 당하시고 거의 불구의 몸을 가지고 더 행복하게 역경을 이기고 살아가는 모습. 내가 저렇게 된다면 과연 저렇게 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흔히 우리가 많이들 쓰는 말 중에 역경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그 말 대신에 저도 역경에도 불구하고 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 책을 읽으면서 새로운 말을 제가 카톡 후사의 문구로 바꿔놨는데 역경 때문에라고 저도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역경에도 불구하고라는 얘기는 역경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이겨낸다는 느낌이 강한다면 역경 덕분에라는 경우는 역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역경 덕분에 더 잘 살아갈 수 있다. 어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금년 2월 달에 큰 병을 겪었었어요. 그때 이후로 회복 탄력성을 읽고 다시 읽고 굉장히 감명 깊고 저의 인생책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부분을 좀 한번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파트 2에서는 이제 회복 탄력성 지수를 여기 김주한 교수님이 책의 저자이신 김주한 교수님이 만드신 지수를 갖고 측정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저도 측정을 해봤고요. 여러분들도 측정을 해보셨을 것 같은데 저는 이 측정한 기록을 한글 파일로 만들어 갖고 그 파일명에다가 회복 탄력성 지수 측정하고 몇 년 몇 월 며칠이라고 써놓고 파일명을 만들어 놨어요. 1년에 한 번씩 다시 한번 측정을 해보고자 해요. 그러면 내가 회복 탄력성이 얼마나 올라갔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댓글을 보면 저는 좀 놀란 게 어, 첫 번째로 측정한 건 자기조절 능력인데 자기조절 능력이 우리나라 평균 63.5점이라고 하는데 저는 아주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하위 20%로 나왔고요. 아, 그리고 전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저는 그동안 생각해 왔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평균 67.8점인데 저는 68점 나왔더라고요. 딱 보통이 나왔더라고요. 아, 내가 생각했던 거랑은 좀 다르구나라는 걸 좀 충격을 받았었고요. 긍정성이 아주 저도 또 낮게 나왔어요. 63.4가 평균인데 우리나라 저는 이것도 하위 2%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면서 요거 책에 나온 내용대로 열심히 실천을 해보면서 1년 뒤에 내가 회복 탄력성이 좀 올라간 모습을 보이겠다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파트 3부터는 회복 탄력성의 요소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요소로 자기조절 능력이 나오고, 두 번째 요소로 대인관계 능력이 나와요. 그 책에서는 이렇게 두 가지 능력이 나오고, 나중에 마지막에는 그런 것들을 더 좋게 하는 방법들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교수님은 그것을 그 세 번째의 긍정성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하셨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처음에 책을 읽고는 느끼지 못했었는데, 교수님이 정리해 주신 걸 보면서, 그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김조한 교수님도 그런 의도가 있던 것 같다는 걸 느꼈던 건, 여기 자기 회복 탄력성 지수 평가할 때 그 세 가지 영역이
세 번째가 긍정성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회복 탄력성의 요소 첫 번째로 자기조절 능력, 두 번째로 대인관계 능력, 세 번째로 긍정성. 이렇게 세 가지를 이 책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첫 번째, 자기조절 능력에는 세 가지의 능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감정 조절력과 충동 통제력, 그리고 원인 분석력,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어, 감정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감정 조절력이라고 하는 것은 압박과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하는 능력을 말하고 있고요. 충동 억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보다 나은 모습을 위해 즐거운 마음으로 꾸준히 노력할 수 있는 성장 지향적 자기조절 능력을 의미한다고 책에 써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원인 분석력이라는 건 일어난 문제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면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원인 분석력이 처음에 이해가 안 갔었는데 책에는 예시로서 잘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침에 나갔는데 차가 긁혔을 때, 재수없게 차가 긁혔구나, 내 차만 긁혔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반대로 차는 언제든지 긁힐 수 있다. 근데 그것이 하필, 어, 그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냐,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 이 책에서 원인 분석력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비관적인 사람은 그거는 개인성이다.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약관적인 사람은 비개인성이라고 생각을 한답니다. 누구한테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냥 나한테 일어난 것뿐이다. 그리고 나쁜 일이 생겼을 때 비관적인 사람은 영속성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또 나한테 일어났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낙관적인 사람은 일시성. 오늘만 나한테 일어났네. 오늘 하필이면 일어났구나. 툴툴 털고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거. 이런 게 원인 분석력이라고 해요. 또 비판적인 사람은 보편성을 생각하는데 낙관적인 사람은 특수성을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 분석력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요소는 대인관계 능력인데, 대인관계 능력은 소통 능력과 공감 능력과 자아 확장력이라고 책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인간관계를 진지하게 맺고 오래도록 유지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공감 능력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심리나 감정 상태를 잘 읽어내는 능력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그 소통 능력이 설명을 할 때 그 이혼에 관계된 이야기를 설명을 하고 또 남자와 여자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어느 분이나 남자분이건 여자분이건 읽을 때 정말 와닿는 것 같아요.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많이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죠. 남자들은 팩트만 이야기를 하고 여자들은 그 감정을 이야기해 주기를 원하고 뭐 이런 부분들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대인관계 능력에 포함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아 확장력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었는데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고 또 다른 나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을 자아 확장력이라고 하고 대표적으로 나마스테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긍정성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면 긍정성이라는 것은 세 번째 요소인데 자아 낙관성과 생활 만족도 그리고 감사하기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게 긍정성이고요. 자아 낙관성은 작은 성취를 하나하나 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 그 다음에 생활 만족도는 자신의 강점을 찾고 활용하는 습관을 갖는 것. 그 다음에 감사하기는 감사일기 하루에 5가지 정도 쓴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대부분이 다 우리가 월간 다이어리 쓰는 것과 많이 연결되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우리가 하던 대로 배우던 대로 하면은 회복 탄력성이 많이 늘어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저는 이 책을 읽고
또 이거랑 관계된 하버드 회복 탄력성 수업이라고 게일 과젤이라는 사람이 쓴 책을 읽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는 보면 누구에게나 회복 탄력성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이 사람은 하버드 대학교의 의사인데 의사들을 가르치고 교수들을 가르치는 회복 탄력성을 가르치는 그런 교수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에게나 다 있는데 거기 있는 걸 꺼내낼 수 있는 것이 회복 탄력성을 키우는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저는 직업이 학교의 선생님인데 요즘 교육계에서도 사회정서 교육이라고 들어보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많이 알려져서 우리나라도 금년부터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이것 또한 결국은 회복 탄력성과 연계된 수업이더라고요. 자기를 인식하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타인을 인식하고 타인과의 관계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자기가 계획한 걸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이렇게 5가지 역량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게 사회정서 교육인데 이것 또한 회복 탄력성과 연관이 돼서 지금 회복 탄력성과 관련된 책을 또 다른 책도 읽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함께 연결시키면 우리가 우리 나다움을 발견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반장님 감사드립니다. 반장님이 회복 탄력성 책을 읽고 굉장히 좋았고 지수를 반복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처음에는 이제 책에다가 저도 테스트 해보고 점수를 적었었는데 제가 되게 긍정적이라서 저도 엄청 점수가 높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저자가 말하는 방법으로 긍정성을 높이는 부분이나 제가 부족한 면이 있는 부분은 조금 연습하고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면서 이거를 정기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 다이어리 쓰는 거에도 회복 탄력성 지수를 높일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이 있으니까 그것도 하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그러면 반장님 발표에 이어서 저도 이제 회복 탄력성을 쓰신 김주한 교수님의 마음 근력 시리즈라고 해야 될까? 큰 틀에서는 마음 근력으로 들어가는 책들을 제가 한번 소개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만 제 화면을 한번 공유해 보겠습니다. 제 화면이 보일까요? 화면이 공유됐나요? 보여요. 네. 저는 이제 김주환 교수님의 마음 근력 시리즈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교수님 저서는 일단 교수님이 지금 연세대에 커뮤니케이션 학과에 계시기 때문에 이 책들 말고 소통과 관련한 다른 책들도 있으나 제가 생각했을 때 마음 근력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한 책을 다 가지고 왔거든요. 지금 처음 보이는 책이 2011년도에 처음 출간된 우리 필독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릿이라는 책을 13년도에 내셨다가 그걸 절판시키고 올해 다시 2025년도에 그릿이라는 책을 다시 출간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마음 근력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생각하셔서 23년도에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내셨고 이렇게 마음 근력 훈련을 할 수 있는 2가지 명상 책을 번역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명상 가이드를 포함한 내면 소통 명상 수업이라는 책까지 이렇게 종류로 치면은 5가지 정도, 네, 6가지 정도 이제 번역한 것까지 다 하면은 정도의 책을 마음 근력 시리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책을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은
교수님이 처음으로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처음 쓰셔가지고 그 이후에 이제 다른 회복 탄력성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하고 그 제목으로 돼 있는 책들도 많이 나왔고요. 교수님이 처음 쓰셨을 때 이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은 우리가 마음 근력이라고 하면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가 마음 근력의 개념인데 첫째가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자기 자신과 소통하는 자기 조절력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기 동기력, 그 다음에 대인관계력 이렇게 세 가지가 마음 근력의 개념인데 그 개념 중에 두 가지 개념을 넣어서 회복 탄력성이라는 제목으로 책을 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2년 뒤에 그릿이라는 여기 까만 색깔 돼 있는 그 표지가 돼 있는 그릿이라는 책을 13년도에 내셨는데 그때는 자기 조절력은 나를 조절하는 거니까 기본으로 들어가고 대인관계력이 아닌 자기 동기력을 들어간 이 두 가지 행동 역량이 들어간 그릿이라는 책을 출간을 하셨어요. 근데 이때 그릿이라는 제목은 그 성장 신념, 회복 탄력성, 내재 동기, 끈기 이 네 가지 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그릿이라는 책을 내셨는데 그 이후에 3년 뒤에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필독서로도 있는 그 엔젤라 더그워스의 그릿이라는 책이 출간이 돼요. 그래서 그 책에서 그릿이라는 개념을 얘기하니까 이제 그 전에 김정 교수님이 3년 전에 그릿이란 책을 출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책이 많이 팔려가지고 사실 김정 교수님이 오해를 많이 받으시고 이 엔젤라 더크워스를 따라했다거나 그 개념을 차용했다거나 그런 식의 오해를 많이 받았고 사실 똑같은 제목이다 보니까 리뷰나 이런 데 보면은 김주환 교수님 이 네 가지 그릿이라는 개념을 엔젤라 더크워스의 개념인 것처럼 막 리뷰한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수님이 조금 안타까워하셨어요. 그리고 제일 안타까워하신 거는 엔젤라 더크워스는 이 그릿은 그냥 영단어 그릿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릿은 열정과 끈기가 있다 이런 뜻인데 여기 전체적인 내용이 이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조절하고 열정과 끈기를 가져서 노력을 해야 된다 이런 게 주요 골자인데 이제 김주현 교수님은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우신가 봐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 자체는 내가 만약에 그렇게 노력했는데도 성공하지 못하면 내가 노력이 부족했어라는 결과로 오기 때문에 좋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노력을 해야 된다 하는데 내가 무거운 물건을 들려면 코어 근육과 하체 근육을 써야 된다. 이 정도의 내용밖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 학자로서 조금 안타까웠대요. 그래서 어떤 물건을 들기 위해서 근육을 써야 한다면 그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훈련에 대해서까지 얘기하는 것이 학자로서 본인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래서 그릿을 얘기할 때 그런 부분까지 얘기했는데 이것은 그냥 이제 노력이 꼭 필요하고 성공하지 못했다면 노력이 부족한 것이다. 끈기를 가져라. 이런 식의 이야기는 조금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학자로서 본인께 더 자부심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절판한 그릿을 다시 25년도 올해 다시 새로 내셨거든요. 그래서 그 새로 내신 거에서는 이게 제 얼굴 때문에 안 보이는가 모르겠는데 이제 그 그릿의 개념을 성장을 하려면 대인관계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동기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조절력이 있어야 된다. 요렇게 이 개념 교수님이 말하는 마음 근력이라는 개념 세 개 다를 다 넣어서 다시 그릿이라는 책을 출간하셨고 이 책은 청소년을 키우고 있는 그 학부모들이 실용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금 쉽게 쓰고 그 구체적인 방법까지 넣어서 다시 출간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출간하시면서 그러면 내가 그냥 노력해야 돼, 마음 근력이 있어야 돼 이렇게 강조하는 게 끝이 아니라 왜 마음 근력 훈련이 필요하고 그럼 사람의 뇌는 어떻게 작동하고 그러면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가능한지, 어떻게 가능한 건지, 그렇게 변화시키려면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는지의 이론서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내면 소통이라는 책을 썼고, 책이 되게 두껍거든요. 약간 벽돌책인데, 벽돌책이 됐던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이제 교수님이 그런 과학적인, 이거는 뭐 어떤 종교나 그런 비과학적이나 이런 게 아니고 과학적인 아니면 철학적인 아니면 뭐 양자물리학 하여튼 다 들어가 있는데 그런 학문적인 이론의 토대를 다 넣어주고 싶고 그래서 내용이 방대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내용이 어려울까 봐 되게 자세하게 쓰셨어요. 그래서 페이지 하나하나 읽으면은 되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문장이. 근데 이제 교수님이 이거를 자세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려고 하니까 문장이 길어졌을 뿐이지 그 페이지 하나하나 읽었을 때는 술술 잘 이해가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벽돌책이라서 조금 근접하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반드시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기본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마음 근력 이론서를 내고 그 이후에 이제 마음 근력이라는 게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럼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거는 어떻게 가능하느냐? 내가 하나인데 어떻게 내가 주체와 객체가 같이 돼서 변화시킬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나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내가 기억하고 있는 자아라는 게 있고 내가 경험하고 있는 자아라는 게 있고 그 기억과 경험을 다 알아차리고 있는 배경 자아라는 게 있다. 그래서 나라는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고 그것들에서 내가 경험과 기억이 나인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나를 알아차리고 있는 게 실제 나고 그거를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가장 쉽고 좋은 훈련 방법이 명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명상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제 교수님이 루퍼트 스파이라라는 사람의 그 영성가의 책을 2권을 번역을 하세요. 그 책이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이고 또 한 권이 사물의 투명성이라는 책이에요.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은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제 내가 오늘 무슨 일을 겪었고 그 일이 기억에 남았고 내가 그거를 에피소드로 머리에 저장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내가 아니고 지나가는 일화 기억의 일부일 뿐이고 그게 지나가면 그걸 알아차리고 있는 나만 남아있다. 그래서 나는 항상 그 자리에 고요하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걸 알아차려라 하는 내용이 알아차림에 대한 알아차림의 주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의 투명성이라는 내용은 이제 우리의 본질은 여기 그 자리에 있고 내가 어떤 경험을 하든 나는 그 경험 모두를 알아차릴 수 있다. 그거는 거울과 마찬가지로 거울이 모든 사물을 다 비추는 것처럼 사물이 투명한 것처럼 나는 여기 이 자리에 서서 내 본질은 어떤 것이든 경험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것이다 하는 사물의 투명성이라는 책. 이 2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2가지 책은 어, 어떻게 보면은 시같이 느껴지기도 하는데 계속 읽다 보면 읽는 행위 자체가 명상 같다고 느껴질 때도 많거든요. 그래서 어렵지는 않고 얇으니까 이런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교수님이 가장 최근에 내신 책이 내면 소통 명상 수업이라는 책이에요. 여기에는 처음에 23년도에 이론서라고 발간하신 내면 소통의 내용을 쉽게 반절 정도는 쉽게 서술하셨고 뒤에 반절 정도는 교수님이 명상 가이드의 시나리오를 수록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직접 명상도 해볼 수 있고 아니면 이론적 개념을 쉽게 접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가 교수님의 그 마음 근력 시리즈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면 마음 근력이라는 거는 도대체 뭔가 마음 근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건 어떤 걸 뜻하는가 해서 교수님이 최근에 내신 그릿이라는 책의 서문에 그거를 정의를 해놓으셨어요. 그럼 마음 근력이 있는 사람은 4가지 관점에서 마음 근력이 있다고 볼 수 있어. 뇌과학적 관점, 그리고 몸의 관점, 행동의 관점,
감정의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뇌과학적 관점이라는 거는 첫 번째로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는 상태가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마음 근력이 높은 거라고 할 수 있대요. 근데 편도체 안정화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당장 처리해야 될 일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망설이는 일, 어떤 일이든 그게 두려움이라는 감정으로 오는데 그 두려움이 오면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안정화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고 그 안정화시키는 훈련을 하면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될 수 있고 또는 전전두피질을 활성화할 수 있는 어떤 훈련을 통해서 내가 이성적으로 일을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의 뇌과학적 관점에서는 올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몸의 관점에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몸의 관점에서는 신체 모든 기능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대사가 잘 돌아가는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마음 근력이 높은 상태라고 하셨고 이것은 뭐 여러 가지 운동이 있겠지만 그 운동 중에서 교수님은 존2 운동이라고 해서 그 심박수가 존 1에서 5까지 있다고 하면 존 2에 들어가는 심박 정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대화는 하는데 약간 숨이 약간은 찬 정도 그 상태가 존 2의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훈련이 몸의 관점에도 좋고 마음 근력을 높이는 관점에도 좋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행동의 관점에서는 우리 지금 필독서인 회복 탄력성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목적 의식 방향성은 있고 그 달성 여부에는 크게 매이지 않는 그런 태도 그걸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데 그 행동의 관점에서 회복 탄력성이 높고 그리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는 마음 근력, 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릿의 상태가 돼 있다는 것은 행동의 관점에서 마음 근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감정의 관점에서는 침착하고 차분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는 상태. 근데 이렇게 침착하고 차분하고 즐거운 마음을 유지하려면 다시 뇌과학적 관점으로 편도체가 안정화되고 전전두피질이 활성화되면 이런 감정의 관점에 된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감정을 유지하고 그 중에 자신을 긍정하고 타인을 긍정하는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마음 근력을 높이는데 필수적인 거고 그렇게 자타를 긍정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용서, 연민, 사랑, 수용, 감사, 존중 이 6가지를 말하고 그 훈련법도 책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반장님이 말씀하셨던 감사 일기 쓰기 그런 것도 다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음 근력이라는 거는 이렇게 여러 가지 관점에서 이런 것들이 높은 상태를 마음 근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셨습니다. 책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장자의 빈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빈배의 이야기가 그런 거래요. 내가 배를 타고 유이 어딘가를 가고 있는데 저 멀리서 배가 한 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자꾸 가까이 다가와서 나의 배랑 부딪힐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여기 배가 있으니까 저쪽으로 가라고 큰 소리 쳤어요. 근데 더 가까이 와서 내 배랑 탁 부딪힌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났어요, 지금. 내가 그렇게 크게 소리쳤는데도 이렇게 부딪히고 내가 지금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여유를 즐기고 있는데, 누가 이렇게 내 배를 부딪히게 하고 화가 나서 달려나가니까 빈배가 부딪힌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화가 사그라드는 거예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래서 우리 모든 일이 다 그렇대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스토리텔링 하는 거래요. 그래서 뇌는 밖을 볼 수 있는 게 밖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어두운 공간 안에 있기 때문에 온갖 정보를 받아들여서 생존에 유리하도록 인식하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나의 생존에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스토리텔링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가 어디서 부딪혔을 때는 거기에 사람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두려움을 느껴서 그거에 분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재료에 접근하는, 내가 스토리텔링 하는 게 아니고 원재료에 접근하는 훈련이 필요하고, 그래서 마음 근력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 지금 이제 교수님이 출간하신 회복 탄력성을 포함한 모든 책의 주요 골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까지 제 교수님의 저서를 설명드렸고, 만약에 나중에 여유가 되신다고 하면 사실 내면 소통 책은 조금 어려워서 내면 소통 명상 수업이라는 책을 사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기 반 정도는 아주 쉽게 내면 소통 책에 대해서 적어놨고, 반은 내가 그걸 읽으면서 명상을 해볼 수 있으니까 두 가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막 그렇게 한번 내면 소통 명상 수업 책 읽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만약에 아까 그 반장님 조사한 대로 반 정도는 읽고 반 정도는 안 읽으신 선생님도 계신다고 하셨는데, 안 읽으셨더라도 이렇게 연관돼서 본인한테 질문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지금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느낀 순간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 주변에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있다. 이런 점을 배우고 싶다. 이렇게 느낀 점이 있었는지, 아니면 내가 만약에 회복 탄력성이 있다고 하면 나의 그런 습관이나 루틴들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요런 질문들을 가지고 얘기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책에 대해서 얘기해 보셔도 되고, 요거를 나눠서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제 그 책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반장님이랑 저랑 얘기한 내용이나 아니면 선생님들 책 읽으신 내용, 아니면 제가 지금 여기 생각해 보기라고 적은 질문 여러 가지 중에서 어떤 거든 상관없으니까 소모임으로 잠시 나눠가지고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한 10분 정도만 얘기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모임 그룹으로 초대해 드리면 한 세네 분이서 나눠서 얘기해 보시고, 세네 분이니까 한 분당 2, 3분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셔가지고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0분 정도 하고 여기 다시 모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끄겠습니다.